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요. 이민 딱 오셨는데, 한국하고 왜 이렇게 틀려? 그런 거 있잖아요. 살면서.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뭐 생활에 있어서 그런 거. 그게, 이건 되겠지. 너 왜 이렇게, 어깨가 이렇게, 왜 그래? 기대. 근데 그럼 나도 기대? 네가 그러니까 막 나까지. 그래서 그게 좀 틀린 점이 좀 틀려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. 틀린 점들. 구도가 잘 맞나요? 구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도들이 어떤가. 자, 그러면 뭐 있을까? 너부터 얘기할래? 이민 왔을 때 딱 이거를 뭐 이렇게 틀리지? 하는 거. 손님들이 많이 말할 거 아니야. 솔직하게. 너는 많이들 얘기하실 거 아니야. 뭐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. 뭐 예를 들어 너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나한테?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러니까 제 경험, 너도 너 경험을 얘기해. 나도 어제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저희 고모집에 있었거든요. 근데 딱 왔는데 뭐 그랬냐면 그게 너무 틀린 거예요. 딱 왔는데 이 불들이 방마다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램프가 방 안에 다 2개씩 뭐 이렇게 큰 방은 3개씩 램프로 놀이끼리한 그 불빛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눈 나빠지게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이랬거든요.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거의 20년 살다 보니까 그런 불빛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형광등, 우리나라는 형광등이잖아요.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사 오시면 램프 같은 거 좀 사셔야 돼요. 그게 좀 틀리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인데 다 도락으로 하잖아요. 한국은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. 근데 여기는 다 열쇠예요. 그래서 다 놀라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차고로 많이 이렇게 뒤로 오거든요. 그래서 앞문에 열쇠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아파트 사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다 열쇠. 그래서 저 이제 요번에 정착 서비스 하실 때도 어머 이거 레트로 감성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도 열쇠를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런 습관이 없으니까 그거 조금 틀린 것 같기는 해요. 너는? 나만 얘기해? 아까 그거 했고 팁 문화는 너무 잘 알 것 같아, 그치? 한국은 음식이 너무 짜고 양이 많다라는 거. 그리고 또 뭐 있냐면 한국은 다 이렇게 벽지잖아요. 이렇게 굉장히. 근데 여기는 다 페인트예요. 그래서 시멘트 벽에다가 페인트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딱 오셔가지고 이게 뭐지?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좀 휑한 느낌?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틀리기는 한데 왜냐면 집이 워낙에 크고 주택이 크다 보니까 벽지를 다 바르면 조금 안 맞기는 해요. 컨셉하고. 그래서 그리고 옛날 스타일이지. 여기도 벽지가 있으면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야, 여기는.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집들은 벽지가 있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페인트로 또 틀린 게 거거든. 숫자 셀 때도 틀려요. 한국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시대잖아요. 근데 저 처음에 왔을 때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one, two, three, four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그랬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한국 분들이 오셔서 저학년 친구들 학교 갈 때 핸드폰, 스마트폰 좋은 거 새로 사줘야 되나요? 여쭤보시는데 여기는 저학년 애들 핸드폰 거의 안 주고요. 고학년들도 보면 학교에서 핸드폰 쓸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다 블락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쓰다가 걸리면 첫 번째 벌금, 그러니까 한 번은 벌금 25불인가 내고 두 번째는 엄마가 가서 사인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학기가 끝날 동안 갖고 있어요. 학교에서. 그래서 그것도 좀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.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차 안에 잠깐 엄마랑 아빠랑 잠깐 저기 들어갈게 하면서 10살 미만 아이들 차 안에다가 주시면 안 되고요. 집은 물론이고 그리고 바깥에 걸어 다니는 거 이것도 아이들 10살 미만 아이가 혼자서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 누가 신고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.
그리고 잠깐 그리고 저도 이거는 실수한 건데 한국 분들은 항상 저희 보면 이렇게 양치질 하고 다니는 거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오피스 뭐 밥 먹고 나서도 가서 닦고 이러시잖아요. 미국에서 절대 공동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시지 마세요. 그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문을 닫고 혼자서 들어가는 데에서 이렇게 닦고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 쭉 이렇게 세면대 있는 데서 하시면 그거는 회사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절대로 정말 안 좋아하고 매너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뭐 있냐면 경찰한테 걸렸다 티켓을 그러면은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. 문 열고 나가시면 안 되고 앉으셔서 그냥 차문을 내리시고 그 뭐지 인슈런스하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갖고 계셔야 돼요. 절대로 이제 문 밖으로 나가시면은 총 맞습니다. 정말로. 그건 안 되고, 그리고 또 이제 좀 틀린 게 뭐냐면 술 같은 거 사가지고,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로소리나 이런 데 가면 술 사잖아요.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옆좌석이나 이런 데다가 두잖아요. 뒷좌석이나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트렁크에다가 넣으셔야 돼요. 왜냐면 그거 가다가 괜히 티켓 받으면 그거 큰일 난대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술을 옆에다 두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 간주가 돼서 큰일 난다니까 술을 사시면 트렁크에다가 넣어주시는 걸로 하시고, 잊지 마세요. 정말 그거는 크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게, 학교들 오면 학교 교과서들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교과서 어디서 사요? 막 이렇게 뭐 자습서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, 미국은 교과서가 주기는 주는데 그러니까 하이스쿨 얘기예요. 이거는 미들스쿨이나. 근데 이제 텍스트북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마다 틀리고 학교마다 틀려요. 근데 대부분 그걸 주되 아이들이 그냥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안 써요. 선생님이 다 그냥 페이퍼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북은 거의 안 쓰는데, 그걸 잊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비싸요. 한 130불에서 150불? 아주 비싼 거는 200불이에요. 그거 다 물어내 주셔야 되고, 거기다가 막 또 우리 막 이름 쓰고 막 어쩌고 쓰잖아요. 그것도 다 데미지 나기 때문에 벌금 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뭐 만약에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드레스라든지 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여를 해요. 1년에.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그것도 리턴하는 거가 그것도 좀 틀려요. 여기 미국은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맞다. 그리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와가지고 쇼핑하고 이러면 이렇게 비닐백 막 준다고. 어머, 비닐백 그냥 공짜네요. 그러니까 달라스 카운티.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내려가야 돼. 달라스, 그러니까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동네는 뭐 해리하인즈라든지 뭐 그런 쪽은 뭐 그 비닐백 25전인가 얼마씩 차지해요. 그래서 그것도 미국도 조금 틀려지기는 했어요. 근데 프레스코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그런 플라스틱백 같은 거, 그러니까 비닐백 이거는 그냥 무료로 쇼핑하고 나서는 줍니다. 그것도 좀 틀리네 하시더. 그것도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또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오면 아파트 들어가시면 샤워봉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길드랗게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짠 이렇게 하는 거.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샤워 커튼이라 그래서 비닐류가 된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 투명에다가 예쁘게 하려면 천으로 바깥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것도 한국하고 틀려요.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가 봉만 있는 데도 있고 뭐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게 아예 없어서 다 처음부터 사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틀린 점, 처음에 왔을 때는 헉!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그리고 또 미국 가서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써서 깜짝 놀라시더라고. 한국에서 보시면 여기는 막 그냥 일회용 쓰는 거에 대해 아무 그거 없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안 하는 거 너무 마음에 걸리신다고.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하다 보면 근데 금세 적응하지. 너무 편하니까. 한국은 분리수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분리수거라고 하기엔 재활용이라고 따로 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한국처럼 철저하게 안 하니까 그게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져야지. 여기도 미국도.
그게 이제 분리수거는 맞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크게 놀라시는 게 음식 분리수거,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. 여기는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곳에, 여기도 집에는 분리수거함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쓰레기 두 개, 큰 통이 두 개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놀라시는 게 이 일반 쓰레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넣어서 같이 버린다는 거를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. 한국은 솔직히 다 디테일하게 틀리게 하잖아요. 국물 있는 거 따로,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이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뭐 과일, 뭐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쪽에다가 하고, 생선 가시, 그 다음에 뭐 동물 뼈는 또 따로,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한꺼번에 일반 쓰레기에다 딱 넣어서 버린다는 거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는 또 하나 뭐가 또 좋은 게 있냐면, 그런 분리수거를 너무너무 안 하는 대신에 여기는 또 가구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나눔을 많이 해요, 보면은.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 사람들이 남이 쓰던 거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유행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올해도 쓰고, 한 20-30년 쓰는 건 기본이거든요. 저도 거의 20-30년 쓴 가구들이에요, 다 보면. 그래서 그거를 또 나눔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또 쓸쓸물 없이 가져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틀리긴 해요. 장단점이 있죠. 우리나라는 또 제가 한국 매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 보면은 진짜 좋은 가구들, 멀쩡한 것들 너무 많은데 그냥 버리세요. 어보고 싶었어? 미국으로? 그 정도는 아니고. 근데 그런 거 보면은, 이런 거는 그냥 유행 지나도 갖고 있어도 될 텐데, 이건 진짜 어떻게 폐기 처분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, 그런 거는.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까먹었냐면,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놀라시는 게, 샤워실 가면 이렇게 보면 미국인 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그 샤워기가. 근데 한국 분들은 거의 보면 줄로 된 것들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걸 빼서 저희 집에 있는 학생들도 보면 그걸 빼가지고 다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이 있어도 사실은 거의 안 빼서 쓰거든요. 저는 그냥 써요. 근데 가끔 언제 쓰냐? 화장실 청소할 때 위에 이렇게 막 그럴 때만 저는 빼서 쓰는데, 그게 틀려서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오시면은 그거를 집에 들어가신다든지 뭐 하시더라도 그거를 사셔가지고 그걸 끼우셔야 돼요. 근데 하더라고요. 힘들어 하시더라고요, 대부분. 그래서 그거 유튜브로 잠깐 보시던가 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렌트나 이런 거 자기 집일 때는 괜찮은데, 저희 승현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집을 렌트해서 친구들끼리 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갈 때는 다시 다 빼야 돼요. 샤워봉까지 싹 다 빼서 가져가고,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그 사람이 해놨던 거 그대로 해놓고 가야 돼요.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샤워 그 줄 달린 거, 그거 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. 어디서 사요? 어떻게 달아요?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, 이게 또 틀리구나. 맞다. 맞아요. 한국 분들은 꼭 줄 있는 걸 원하시지. 그게 좀 틀린 것 같고, 청소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화장실 청소 뭐 어떻게 하기는 뭐 잘하면 되지 이러는데, 한국은 정말 좀 틀리잖아요. 쫙 뿌려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물 쫙 뿌리는데, 여기는 세제들도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시면 어떤 세제를 사야 되고 어떻게 청소를 하지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.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, 그래서 그 세제들 이렇게 좀 틀리더라고요, 세제들이.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영상에 올릴까도 생각 중이에요. 세제들 어떤 게 좋대더라 뭐 이렇게. 그래서 그게 조금 틀리긴 한 것 같아요,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. 청소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넓은 집을 청소를 어떻게 해요?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냐고. 근데 여기 보면 멕시칸 친구들이 청소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. 한국 업체도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지 마세요, 한국. 어쨌든 그렇게 하면 보통 비용은 뭐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왔다 갔다. 여기는 크니까 그냥 큼직큼직하게 매일매일 하니까 그렇게 뭐, 그리고 남편들 시키시라니까요. 남편분들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. 다 해주셔야지. 저도 거의 힘든 일은 거의 안 해요, 저희 남편이.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진짜로. 남편분들이. 여기가 무거워요, 이 백큐미. 미국 게. 그래서 하시기가 한국 물건보다는 훨씬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, 다들. 청소기나 이런 것들이.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
이렇게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. 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적어주시고 오늘 영상도 감사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정착 서비스 저도 재밌어요. 열심히 하는데 한국하고 틀려서 또 마음에 이거는 조금 그러는데 뭐 이러는데 이런 거는 저랑 이제 잘 얘기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카톡이 좀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이제 남겨주시더라고요. 카톡으로 연락도 오시고 이러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바꾸면서 카톡이 이상해졌어요. 미국 그 계정하고 여기가 이상해져서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카톡이 안 된다 싶으시면 전화번호를 214-223-3952 그냥 아예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아마 자동으로 될 거예요. 여러 번 제가 거의 이번 주에는 한 5분 정도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는데 네,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우선은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래주세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여기 위에 해주세요. 그냥 적을게요. 네. 한번 하고 또 유학도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연락 주시고 그래주세요. 미셸 윤한테도 연락해 주시고요.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달라스 궁금하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디가 좋다는데 거기는 어떤가요?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제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예약을 해서 오늘 좀 찍어볼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유튜브 아예 안 돼? 영상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뭐 원하시면 찾아보고 컨택해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간혹 안 되는 것도 것도 있더라고요. 그렇구나. 쉽게 저희가 찍는 건 아니에요. 그래요. 다 예약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시죠? 허락받아서. 다음번에는 금요일 날에 또 저희가 뜨고 있는 곳 거기를 또 가려고 하거든요. 또 기대해 주세요. 네. 다음번 영상도. 이거 시정 예고편인가요? 예고편입니다.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